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펙은 다 다를 거지만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는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 부분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7월, 8월 준비하고 9월달이 시즌이 스타트돼요. 그럼 9월달에 자소서 엄청 써야 되고 10월달에 인적성 시험 봐야 되고 11월에 면접 보고 12월에 취업이 완료돼요. 그러면 그 기간에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누구나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타겟팅. 내가 어디에 갈 거냐. 제가 10년 전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직무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회사 생활하면 지방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야근도 할 수 있고 이상한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박봉이 시달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야 직장 생활은 영위가 되는 거지. 이게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직무를 우선시한 취업을 해라. 세상에 제가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예전에 했었는데 제가 이걸 왜 잘못된 얘기라고 느끼냐. 제가 일을 하면서 느껴요. 그러니까 취업이 되고 나서 저하고 연이 끊겨야 되는데 제 스마트폰에 스타벅스 커피가 한 100잔 있거든요. 이거 다 누가 보낸 거냐. 직장생활 하는 제 예전 학생들이 한 저하고 연 끊긴 지 한 1년, 2년 지났는데 다시 취준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송기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또 물어보면 민망하니까 선생님 건강하세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커피 한 잔 보내고 저를 계속 괴롭혀요.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고 있어 송기찬을 찾는다가 아니에요. 취업은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도 취업방으로 와서 망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내가 취업을 했어. 근데 내 상사를 봤어. 근데 저 사람처럼 살기 싫어.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돼. 그럼 취업은 망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취업의 원스텝은 똘똘한 선배들이 모여있는 나의 롤모델이 모여있는 조직이 귀속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마케터라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가 산업을 낮추기보다 내가 영업을 해서라도 좋은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기회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똘똘한 선배들이 모여있는 타겟팅을 여러분들은 하셔야겠죠. 그러면 우수한 여러분들보다 해안 있는 선배들은요. 성장하는 조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성장 조직은 많지 않습니다. 산업으로 보면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 있죠.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주식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2차 전지가 여기에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먹을거리가 되는 바이오 산업이 여기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새롭게 활로를 추구하고 있는 얼마 전에 누리호 여러분 쏜 거 아시죠? 방위 산업이 여기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산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방위 산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주도합니다. 코스피 1등서부터 10등까지 다 여기 들어오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런 기업에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렇지 않은 기업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우수한 상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 진급이 누락돼요. 투자가 많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기업의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장하는 산업에 가급적이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성장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 해자가 워낙 깊어서 이 안에 있는 내부 구성자들만 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 다시 말해 방파제가 튼튼한 산업이죠.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공기업이죠. 그죠? 이거 국가에서 너희들만의 이런 권한을 줬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권 바뀌고 나서 공기업 채용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그 내부 구성원들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산업은 금융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산업에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요. 그러면 직무라는 건 좋은 산업과 기업에 갈 수 있게 나를 유도하는 그 촉매제가 되는 거지 그게 나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마 이게 좀 이상하게 와닿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취준을 하다 보면 느끼게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가고 싶은 직무 도전도 해요. 왜 기업이 조금 낮아지게 되면 하지만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양보도 해야 되겠죠. 이게 개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스캔 미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방향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스캔 미팅을 통해 우리가 타겟팅을 완벽하게 가져간다. 이게 핵심.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당연히 영어 점수가 있기는 해야죠. 대한민국 취준생이라고 하면. 그런데 토익은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높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피킹 등급만 있어도 메인 대기업 취업에 무리는 없습니다. 그럼 등급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선 A등급은 나는 최상위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상사라든가 포워더까지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친구들 오픽 기준으로 AL 정도를 거머줘야 되고 나는 제조업의 해외 영업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오픽 기준은 IH가 필요하고 나는 그건 아니야. 나는 내수, 소비재,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잡화, 주류 이런 내수에서 진행되는 회사들 그리고 나는 이공계다. 그러면은 이 기준은 IM2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IM2라는 기준. 물론 IL 갖고도 삼성이 입사가 가능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많지가 않고 삼성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ASML 같은 외산 장비 기업들을 도전해야 되는데 거기 지원 요건이 IM2 이상은 있어야 하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하는데 한 2주 정도는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80일이라는 시간 80일 동안 누구는 세계 일주도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챙겨가기가 어렵다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아요. 자 그럼 내가 어디 갈지 정했고 기본적으로 기자유신 어학 등급은 취득이 됐다. 그럼 세 번째로 뭐를 하죠? 이제 자소서를 쓰죠. 자소서를 쓸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우선 SK 하이닉스를 저는 많이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 하이닉스 자소서는요. 우선 양이 많아. 얼마? 8,000자. 그 다음 하이닉스 자소서의 특징은 뭐다? 왜 하이닉스에 지원하냐? 왜 반도체에 지원하냐? 이런 항목이 없어요. 올고지 내 삶의 도전, 창의, 직무, 협업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부가 항목의 8,000자의 컨텐츠를 저하고 함께 만듭니다. 그러면 한 시즌을 뛸 수 있는 자양분 재료가 완성되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말이 쉽지 혼자 쓰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3개 끝나고 나서 뭐 해야죠? 이제 네 번째 인적성 공부를 해야 돼요. 인적성 공부는 이것도 A등급, B등급으로 제가 나눌게요. 자, 우선 나는 문과라서 성장하는 산업도 물론 도전을 하지만 거기는 이공계를 많이 뽑으니까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산업들이 그래서 나는 금융권, 다시 말해 은행이나 제2금융권, 증권, 카드, 보험 이런 데를 써야 한다. 그러면 언수추가 모두 출제되는 금융지주사의 인적성 시험이 좀 어려워요. 그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공계들은 삼성의 G사 커트가 이번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외산장비 회사들은 여러분 인적성 안 봤죠? 근데 최근에 클라가 또 인적성 시험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이닉스도 오프라인 시험이 진행이 되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메이저 제조기업을 생각하는 이공계들도 열심히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은행 이런 데 생각 없다. 그런 친구들은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언수치의 기본 정도만 거머져도 시즌 뛰는데 문제는 없다. 요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 면접도 제가 A그룹, B그룹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A그룹은 문과들이에요. 문과는 면접 경쟁률이 5대1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5대1이라고 하면 여기 들어오는 5명들이 이상한 애들이 아니고 나하고 스펙이 거의 다 유사해요. 그럼 5명 중에 1명으로 면접을 뚫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 면접에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경험 아니면 생각인데 이공계들한테는 주로 경험만 물어보는데 문과들한테는 생각을 물어봐요. 다시 말해 마케팅 인사이트도 있어야 되고요. PT 면접에서 MD나 영업이나 기획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은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무 강의를 할 때 마케팅에 쓰이는 분석 툴, 그래프를 한 8가지 정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그 툴을 활용해가지고 발표를 진행할 수 있게 면접력을 높여야 돼. 이공계들은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많이 물어봐요. 경험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니까 이거는 답변하기가 어렵진 않은데 무서운 건 여러분들 지금 현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을 많이 물어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제품의 재질과 공정, 공법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가적인 학습도 진행하셔야 되겠죠. 정리를 하면 타겟팅을 우선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어학 점수를 만들어야 되고 8,000자의 자소서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언어 수리 추리의 기본기를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종합반 강의를 할 때는 G4인공이 인강을 제가 제공하고요. 시각적 사고와 공간 지각 능력이 출제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강도 오프라인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면접 대비까지 해야 되니까 80일이라는 시간이 제가 말씀드린 5가지만 진행해도 거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뒤로 숨지 마세요. 아 지금 취업 어렵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 그럼 하반기 시즌은 날아가요.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원래 많이 뽑았고 지난 상반기가 역대 최악의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하반기는 반등할 거예요. 그 반등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럼 우린 망하는 거죠. 그것까지 계산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으니까 시즌으로 들어와서 바로 취준을 하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